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올 계약 서울 아파트 46% 등기 안 돼.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혼돈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거는 매번 이제 신고가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곤 했었어요. 사실 부동산 상승장 때는 이 거래와 관련된 특정 거래 내역이 차지하는 의미가 신고가가 나올 때를 제외하고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워낙에 거래량이 빈번하고 많다 보니까 이 그거와 관련돼서 이슈가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동결이 되어 있죠. 네,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건 거래되는 소수의 거래가 많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몇 개월 만에 거래 내역에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직전 대비 뭐 한 1, 2억씩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많은 그런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카페나 채팅 뭐 유튜버들이 그 거래 한 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성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사연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거래가 추후 취소될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계약한 다음에 4개월 이상 경과가 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상한데? 내가 알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잔금을 치르는 걸로 있는데 계약한 다음에 잔금 치르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잔금일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잔금을 치른 다음에 뭐 2개월 내에 등기를 오픈을 해야 되는 오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한 이후에 잔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다만 이 같은 좀 계약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길게 가져도 법에 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착안한 일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값 띄우기 형태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 신고는 하지만 실제 잔금은 치지 않고 파기되는 형태와 같은 형태로 바꿔서 초창에 계약금이 걸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시세를 분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거짓성 거래 한두 건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강력한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 2, 3개월 만에 잔금 치르는 거에 비하면 다소 길게 가고 있네 라고 판단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까지 있는 것이 한 7%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가 가까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많은 수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 보시면 서울이 비중이 뭐 7%, 8.9% 이렇게 좀 낮은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계약을 딱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잔금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어주지 않으면요.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자인 주체 간에 서로 쌍방 합의하에 잔금일을 늦게 가져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제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지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서울 지역들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끌고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반면에 지금 뭐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뭐 5개월, 6개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권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가격이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급매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인데 이제 주택을 좀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지만 여기 거를 잔금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은 지금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잔금일을 상당히 길게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아주 길게 끌어놓은 상태에서 내 집부터 팔리면 그때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쌍방향에 협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집을 좀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잔금 일정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보통 길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길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시세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잔금일이 길면 길수록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양자 간에 좀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계약금과 잔금이 있고 사이에 중도금을 줘서 이제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계약은 유효하고 깨질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중도금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잔금일을 최대한 뒤로 끌고 자신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주택 소유하는 그 기간을 최대한 좀 뒤로 늦추는 그런 형태로서의 상호 잔금일을 늘리는 방향이 있어요. 특히나 또 집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으려고 했을 때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팔려고는 내놨으나 내가 다른 곳에서 또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매도라는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걸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유지하다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의심되는 건들이 한 10% 가까이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이고요.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잔금일을 최근에는 좀 길게 가져가는 추세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직 5구제곱미터 1월에 계약됐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게 공인중개사가 같이 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도금 수수료는 받겠다라는 게 보통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했는데 두 사이에 계약이 파토가 나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양쪽에다가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단순히 우리 지역의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공인중개사 비용들을 좀 미리 잡아놓는다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두셔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보통 성사가 완전히 되고 잔금까지 치러야지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금률을 늦게 가져가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내 자금 사정에 맞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길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원픽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매일 밤 10시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을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기부인 TV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매일 밤 10시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